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하스 ISE 국제형이죠. 자, 수능 끝나고 면접 구술이 있습니다. 자, 면접 구술의 가이드라인 방법론 또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 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학원, 자,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캠퍼스. 자,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대치동 보는 스카이 입시교육 음마사거리 로타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 4호소 총수역 7호소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서류역에서는 주로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자, 최상급의 최고 수준의 학습을 지금까지 제형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있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게 연세대학교 있죠. 자, 면접 구술. 자, 일반 학생들 바로 어때요? 자, 추천형부터 해가지고 자, 일단은 말이죠. 자, 고교 추천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활동구수형,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기획인형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전형들을 갖다가 또는 이제 국제인재형이죠. 이런 것들. 아무튼 연세대고 수시 전형에 맞는 그죠. 면접 구술. 자, 면접 전문 우리 캠프. 자, 송파 캠퍼스죠. 스카이 진학교육. 자, 일단은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 자, 물론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전형마다 금년도 현장에 가면 면접 현장에 일단 가서 카메라 보고 앵글을 보고 자, 면접관들이 낸 출제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카메라를 보고 이제 답변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한마디로 비대면 화상 녹화 면접인데 아마 나머지 대학들은 다 풀었잖아요. 근데 연세대가 이제 보수적으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내년도에는 뭐 없어지겠죠. 뭐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또는 답변 준비한 거를 구술하면서 꼬리 질문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될 텐데 올해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면접 구술이 연세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앵글을 보고 이 구술하는 거 있죠. 이런 액트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일종의 바로 리허설을 해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 갖다 직접적으로 멘토링 해주고 지도해주는 바로 어떤 시뮬레이션, 면접 시뮬레이션. 자, 그 중에 이제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형이죠. 하스 인문계열. 그 다음에 어때 ISE 바로 자연계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어떤 그 금년도 2024학년도에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해 드린 건데 저희가 말이죠. 매년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아무튼 특히 국제형 있죠. 하스 ISE는 단연 자부합니다. 일단은 최다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지금도 가열차게 수능 국어지도 하고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있죠 인문계 면접 구술 많은 경우의 수의 어떤 입시를 지도하고 벌써 한 35년 이상을 그야말로 레전드로서 지도해 왔습니다만은 역시 연세대는 연세대만의 또는 전형의 성격에 맞는 어때요 캐릭터가 있고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맞는 패러다임에 맞는 자 면접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 짤막하지만 일단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조로 해서 매년 보면 출제 경향이나 문제들이 조금씩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수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 쪽 이니셜이니까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왜 HASS인지 최소한 그건 뭐 알겠지만 혹시라도 그다음에 왜 대문자로 이니셜 IS인지 그죠? 이니셜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일단은 인문계 자연계인데 국내 최강의 최다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감히 단언합니다. 자, 결과가 있었다는 거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어때요? 일종의 인문계는 인문계 전문가들, 자연계는 자연계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기의 결과를 가져왔다. 영어 지문 당연히 들어가죠. 자, 제시문으로서. 자, 일단은 1차 발표가 11월 20일 수능 끝나고 한 5일 뒤에죠. 그 다음에 면접, 구술이 바로 11월 25일입니다. 제시문 기반의 바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를 베이스로 하되 문제뱅크 소식으로 그죠? 많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현장에서 직접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좀 카메라를 보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구술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아이 컨택도 무시 못합니다. 카메라 앵글이 바로 면접관의 자, 시선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것도 익숙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자연스럽게 있죠. 리허설하고 연출하면서 일단 구술해보고 답변 찾아보고 이러면서 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답변 일단 워딩을 해놓고 있죠. 자, 대본을 봐가면서 보는 거지만은 일단 아이 컨택 같은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훈련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스카이 필요 직영학원은 주로 논술 그다음에 자 수능 전문 최상급의 퀄리티로 학습을 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스카이 진학교육은 면접 전문 구술 일종의 바로 메카로서 여러분에게 직접 제도를 합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이런 다면적 사고죠. 아무래도 이제 제시문을 여러 개를 주니까 복수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라 그 얘기죠.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시문이 있고 이 제시문의 어떤 의미를 토대로 해서 다른 관점을 비교 평가하시오. 이렇게 약간 엮어서 가는 거, 약간 통합교과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국제형. 자, 11월 25일 날 면접 구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자, 일단 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더라. 그죠?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자, 쭉 하네. 요거는 주로 해외고 해외 검정고시, 검시 출신. 그 다음에 아시아학 전공이 이제 국내고 출신들. 그 다음에 있죠. 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이게 하수죠. 107명이 국내고, 그 다음에 30명이 해외고 출신 또는 검시 출신입니다. 약간 그 카테고리 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문계 쪽으로 가장 많죠. 하스 107명. 그 다음에 융합과 공학부가 이제 IS이죠. 자, 일단 국내고 출신은 51명, 해외고 또는 검시 출신은 2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학부 있죠. 자, 요거는 주로 이제 해외고 검시 출신인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약간 언더우드 국제대학 또는 글로벌 인재대학 있잖아요. 대부분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니까요. 자, 그점 마시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하스. 거기에 이제 아시아학 전공, 융합과학공학부 IS이니까. 자, 그점 마시고, 일단은 아까 얘기대로, 1차 발표 하고서 말이죠. 1차 발표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어때요? 11월 20일, 20일이기 때문에 21일부터 면접 코스일인 25일 이전에 24일까지죠. 그러니까 21, 22, 23, 24, 4일간 집중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보통 1시간 블럭을 보통 뭐 4시간, 5시간인데, 한 회당. 자,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10시 블럭, 오후 2시 블럭, 저녁 6시 블럭, 하루에 3블럭이 4일간 뇌리 있습니다. 21, 22, 23, 24. 그죠? 하루에 세 블럭씩. 그러니까 어때요? 자, 4일간에 걸쳐서 블럭이 오전, 오후, 저녁 블럭 있죠? 매 회차마다 블럭마다 다른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어때요? 최소한 4회 이상, 4블럭 이상. 자, 맥시멈 어때요? 8블럭까지. 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점에서 있죠. 일단 저뿐 아니라, 일단 우리 어때요? 인문계, 하수 쪽, 또 이제 자연계, ISE 쪽의 전문가들 있죠.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제형 대회인데, 아까 국내고, 어때? 인문계, 하수 쪽은 뭐 100여 명 이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 자연계, ISE 쪽은 50명 정도 되는데, 국내고 출신들. 자, 물론 이제 해외고 출신 검시도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고, 두루두루 기출됐던 문제를 베이스로 하는 거 모의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하스 계열. 그 다음에, 자, ISE 있죠. 그죠? 언더우드 국제대학. 그 다음에 영상으로 면접 장면을 찍어서 모니터 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 구술한 거 있죠? 이거 직접 녹음을 해서 한번, 직접 눈을 감고 한번 자기, 답변도 들어보게 하면서 교정을 하고, 끊임없이 어때요? 또 수정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엄청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현장 대응 역량이죠? 딱 일정한 시간 내에 어때요? 자, 문제를 줬어. 제시문하고 질문하고, 그죠? 답변 준비를 제한된 시간 해야 돼. 그죠?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카메라 앵글, 즉, 면접관을 아이 컨택 하면서 어때요? 답변 구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리허설, 또는 어때요? 자기 프레임, 그 다음에 자기화된, 그죠? 좀 내재화된 그런 게 뭔가 좀 필요합니다. 의외로이죠. 보이지 않는 내용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활용하는 역량이 우선 기본이죠. 다만 이제 말로 구현하기 때문에 구술 어때요? 릴리스하는 거 있죠. 거기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 일단 말이죠. 어때요? 자, 3배수 내외로 선발합니다. 자, 2단계에서 있죠. 면접이 40%죠. 절대적입니다. 당락을 좌우하죠. 그러니까 면접장을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평가위원이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면접관하고는 비대면 보지 않고, 그죠? 자, 카메라가 면접관이라 가정하고, 실제로 있죠. 이번에 그 추천형이 넣은 이전에 전형들 있잖아요. 쭉 해보니까 국제인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당황을 해, 당황을. 현장에서 어때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의외로 있죠. 시뮬레이션, 직접 실제적으로 실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그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면접 시뮬레이션 똑같이 면접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시문 기반으로 어때요? 일종의 기본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들 11월 20일 1차 발표하죠. 면접평가 25일이기 때문에 21, 22, 23, 24, 4일간에 거쳐서 완벽하게 오전, 오후, 어때요? 저녁. 하루에 3블럭인데 4일간에 12블럭이 있죠. 한 블럭당 뭐 4시간, 5시간 버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4블럭 이상을 여러 초이스 해가지고 개인별로 맞춤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점 사례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있죠. 수능 최저가 기준이 됩니다. 국제인재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국제형, 그죠? 국제형이니까. 국제고에서 수능 최저 적용이 되는 게 역시 국내고 출신만 적용이 되죠. 해외고나 검시 출신은 적용이 안 되더라겠습니다. 국내고, 아까 있잖아, 뭐 150명 하스. 그 다음에 어때? IS에 50명 남짓. 자, 국내고 출신이죠.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면 2개 과목 이상 합의 5 이내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1차 발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11월 16일 수능을 봤어. 자, 근데 이제 어바웃으로 보니까 2개 과목이 5가 이내 돼서 원서를 냈는데, 다만 영어는 1등급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형이니까 영어, 그죠? 이게 주로 이제 어때요? 인문계는 주로 이제 외고 출신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국제고 출신 지원 당연히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영어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일단은 해외고 출신과 검시 출신은 수능 최저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인데, 일단 이나저나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국내고 출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적용하고 합이 어따? 5 이내. 뭔 소리를 냈는데 또 일단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영어는 1등급이 되더라도 또 이건 5가 안 되면 또 그래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16일을 싹 수능 보고 나서 17, 18일 동안에 19일까지 한번 잘 해량을 해서 수능 최저 2개가 합이 5 이내가 나올까 한번 검증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면접 11월, 20일을 보고 최종적으로 금년도 수시 합격자는 대한민국 전부 다 전 대학들이 수시는 12월 15일 날 일단 1차 발표하잖아요. 수시 그잖아요. 참고로.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고 뭐 그런 거니까. 자, 요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팩트니까요. 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학부별 세부 전공은 이제 언더우드 디비전, 인문사회 쪽의 비교문학과 문화전공, 경제학 전공, 국제학 전공, 정치외교학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공학이 생명과학공학 전공이더라. 참고로 세부 전공, 인문사회 생명과학 전공. 근데 하스가 있죠. 자, 융합인문사회과학부라고 그러죠. 자, 뭐의 이니셜이냐? 자, 휴머니티스, 인간학, 그죠? H. 자, 그 다음에 아츠는 예술이죠. A. 그 다음에 어때요? 소시얼, 사회적인, 사이언시스, 사회과학입니다. S, 그죠? 디비전의 영역이죠. 자, 그러니까 디비전 영역인데, 그래서 휴머니티스, 자, 인간학, 아츠, A, 예술, 소시얼, 사회적인 S, 그 다음에 사이언시스, 과학, S,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오케이? 휴머니티스, 아츠, 자, 그 다음에 N, 소시얼, 사이언시스, 그죠? 그래서 HASS입니다. 알아둡시다, 참고로. 그 영역이라는 얘기죠. 디비전, 그죠? 학과, 학부. 그 다음 IS 할 때 I는 뭐냐? 융합과학공학부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죠, 통합, 그죠? I. 그 다음 사이언스, 과학이죠, S. N, 엔지니어링, 기술, 그죠? E. 자,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그죠? 그래서 ISE 바로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융합과학공학부가 ISE 바로. 자, 그래서 이니셜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둡시다 한번. 그래서 하스에 해당하는 게 아시아학 전공, 문화디자인 경영전공, 정보 인터넷 디자인 전공, 좋은 과 너무 많죠? 원더펄 디토펄입니다. 창의기술 경영전공, 사회정의 리더십 전공, 계량형 관리 전공, 과학기술 정책 전공, 지속개발 협력 전공, 나노과학 공학 전공, 에너지 환경 융합 전공, 바이오 융합 전공, 그죠? 하스, ISE. 오케이? 자, 그래서 ISE는 바로 이겁니다. 그죠? 나노, 에너지 환경, 바이오가 나노, IS입니다. 3개.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바이오 융합이 바로 IS입니다. 지속개발 협력 전공까지가 바로 하스란 말이야. 아시아 문화 디자인, 정보 인터랙션, 창의기술, 사회정의 리더십, 계량유형 관리공 전공, 과학기술 정책 전공, 지속협력개발 전공. 이것이 바로 이제 하스죠. 다시 한번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하스가 Humanities and Art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ISE가 뭐야?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바로 디비전.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인지하고 시험장에 갑시다. 혹시 물어봅니다. 실제로 물어봤어요. 4년 전인가, 그죠? 우리 지원자는 하스, 그런데 하스가 뭐의 이니셜입니까? 혹시? 우리말로 하스가 어때요? 어떤 학부라는 의미입니까? 참고로, 그래서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그죠? 그다음 융합과학공학부 참고로 알아두시다. 가끔 보면 어떤 학부모님들은 하스, 그 다음에 있죠? IS인데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물론 모르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어머님들도 있죠? 부모님들도 혹시 하스나 IS가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이니셜이 뭐의 이니셜인지 한번 플레이문 정도는 기억해두고 좀 이제 인지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참고로. 예. 글로벌 인재학부죠? 언더우드 국제학부,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학부. 인재대학, 글로벌 인재대학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 보면 언더우드 국제대학 가가 있고, 언더우드 학부, 그 다음에 하스, 그 다음에 ISE.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더우드 학부, 자, 그 다음에 하스, 그 다음에 ISE. 바로 3개 학부가 바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있습니다. 학부 3개죠. 그러니까 하스나 ISE는 학부, 언더우드 국제대학, 하스, ISE의 학부란 얘기야. 그 다음 글로벌 인재대학이 어때요? 글로벌 인재학부죠. 국제동상, 한국, 언어, 문화교육, 문화미디어, 바이오 생활, 그 다음에 응용정보, 공학 전공이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은 한국을 기본으로 연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외국인 인바운드 국제화의 플랫폼이더라. 글로벌 인재대학의 입학생은 1학년 교육과정만 국제 캠퍼스 송도에서 이수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했죠. 2023학년도 자,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바로 국제형, 학종의 국제형의 작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말이죠. 자, 국제계열입니다. 국제형. 제시문 있고 문제 1, 2번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생윤, 윤사, 통합사회, 사회문화, 그 다음에 사문, 영어 지문 있다는 얘기야.
핵심 개념 컨셉이, 그죠?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간의 특성과 능력, 1차적 창조성, 2차 창조성, 과학기술과 윤리.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하스와 IS가 약간은 어때요? 좀 믹싱된, 접목된, 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가 됩니다. 그 이전 연도만 해도 하스는 IS가 약간 문제 경계가 딱 떨어져 있었죠? 하스는 인문계 성격, IS는 약간 자연계 성격으로 분화가 돼 있었는데, 2023학년도 보니까 약간은 좀 하스와 IS가 통합적으로 출제가 된 경향을 자 보이고 있다. 이건 작년도 기출문제니까 예상 소요 시간은 어때요? 8분 답변 준비하고 전체 8분. 그러니까 8분간 답변 준비해. 제시문 기반의 문제를 바꾸서 딱 시간을 재면서 8분 동안에 답변 구술을 한단 말이야. 구상을 하고 기억을 해서 8분간에 걸쳐서 카메라 앵글 보고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 하듯이 또 본인이 준비한 답변 준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1번에서 제시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겁니다. 이러고 봐서 어때요? 제시문 과외 관점에서. 자, 일단은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관은 비록 여러분 녹화한 걸 보고 이제 판단하지만 현장에 있는 게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면접관이 어때요? 귀를 쫑쫑 들을 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면 딱 당기는 거야. 그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다. 다 끝났어. 그럼 어때요? 이상입니다. 끝. 그러니까 오픈,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주는 어쩌게 타임 컨트롤 이 프레임도 무시 못하는 거죠. 왜 그냥 8분이 제한된 시간에 타임 어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타임 어택의 방법론 같은 거 이런 거 훈련을 다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그죠? 당락과 좌우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죠? 자, 8분 준비해서 8분 답한다. 자, 그 얘기니까. 오케이? 자, 문제가 이거에서 작년도에 제시문 3개가 나왔군요. 제시문과 나타내는 창조성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나타나 있다. 비교 분석하시오. 비교 분석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공통점, 차이점, 그죠? 비교니까. 한마디로 사실적 사고죠? 추론 영역을 묻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한 거야, 그죠? 제가 파악하기로 제시문 가는 어떤 취지고 나는 어떤 입장이고 다는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 뉘앙스가 가야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서 제시문들이 가지는 어때요? 비교인데 공통점은 뭐뭐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각 제시문은 뭐뭐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가는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나는 어떤 차이가 있고 다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 2번 답변하겠습니다.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죠? 설명을 해라. 그런 얘기 팩트 체크니까, 그죠? 자, 먼저 읽어봤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제시문 나는 제시문 말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면 시간만 바뀌니까 그냥 가나다라로 가. 그죠? 제시문 용어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라의 실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보아서 자, 가의 논지는 이건데, 그죠? 가의 논지를 보았을 때는 평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논박하는 겁니다. 그죠? 찬성과 논박의 입장이 평가란 얘기야. 자, 제가 파악하기로 왜 그러냐면 어때? 요지를 파악하거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건 파악이란 말이야. 그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안 돼. 인용하는 느낌 주지 마. 그죠? 제가 파악하기로 읽어보니까 제가 용어 참 무시 못해요. 이거 훈련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라의 실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연 설명해서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어때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 좀 약간 찬성의 시각에서 또는 어때요? 자, 라의 실험 결과는 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판단이야. 평가는 판단이고 중심 내용을 판단하는 것, 파악하는 것, 파악이야. 찾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판단한 바로는 어때요? 라의 취지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또는 왜냐하면 그죠? 부연 설명이나 또는 근거, 뒷받침을 반드시 제시하면서 자, 이상입니다. 그 짤막한 8분 내에 있죠? 문제 1번, 2번 어때 답이? 자, 문제 의도에 중요한 건 문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자, 클로징까지 잘 갖는가? 컨셉이나 방향이. 그 짧은 8분 내에 어때요? 답안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기획. 개요짜기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빠른 속도 제시문 딱 한 리딩 해가지고 요지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요지 파악 먼저 해야겠지? 연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논술도 이제 인문계, 사회계 논술도 제시문 가나다 3개 주어집니다. 라 같은 실험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요 문제 패턴을 봐서는
문제 배열도 똑같아요. 논술하고. 그래서 자, 연세대학교 전통적으로 있죠. 이렇게 재시문 기반의 국제형이든 뭐든 재시문 3개가 나오거나 재시문 라의 실험이나 이런 게 나온 것들은 어때요? 인문계 사회계 논술 문제 있죠. 이걸 활용을 해서 그대로 하면 거의 다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죠. 일정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게끔 저희는 이런 뒷받침까지 해가며 지도를 합니다. 국제형이지만 알았죠? 가장 국제형에 맞는, 국제형에 걸맞는 국제형답게 면접 구술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1번, 2번 있잖아요. 답을 구술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할 겁니다.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다만 면접관들이 기대하는 바가 심리적으로, 그죠? 그렇군. 자, 그럼 어때요? 그 내용의 기준은 바로 제시문에 있잖아요. 이게 제시문 요지파가 잘해야죠. 여러분 수능 국어 독해 하고 있잖아요. 사회탐구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제시문 활용하는 역량이야. 그죠? 여기다가 1, 2, 3, 4 어때? 선택지를 붙이면 국어 독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다만 이것은 어때요? 자, 1, 2, 3, 4 선택지를 만들듯이 어때요? 여러분 기술을 해야 돼. 답을, 예상 답을 제시문 읽고서, 그죠? 해가지고 그 단어를 보면서 어때요? 구술하는 거죠. 자, 가해보니까 창조성 2가지 유형, 그죠? 1차적 창조성, 그 다음에 팩트체크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해놓고 나서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따라서 문장이라고, 그런 문장 있죠? 이런 류의 문장을 보면 아무래도 있죠? 중심 파악이 쉽죠? 자, 이런 문장이 흔적을 남겨놔. 따라서 그런데, 그렇죠? 따라서 규칙의 기초, 지각, 오케이? 창조적인 과정. 그런데, 어때요? 이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2차적 창조성. 쭉 가면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다가 영어 지문이야. 어때? 약간 처음부터 덤비지 말고 있죠? 가의 요지 파악을 먼저 해. 그 다음에 다의 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로 가.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나가 의외로 수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금까지 아무래도 외고나 국제고생이 많다 보니까 또 특목고생들 의외로 많아요. 이과도. 그러다 보면 영어 뭐 눈 감고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지 파악이 확 잘 안 되고 장악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립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국문 지문들을 먼저 봐. 가 해놓고 가보니까 창조성, 그죠? 2가지가 1, 2. 제시문 다 하죠? 배우, 오케이? 배우와 관계된 배우, 대본 읽는 거, 배우, 접속 관계를 봐, 따라서. 그러나 따라서 이런 문장을 체크를 해놔. 중심 요지가 바로 이런 데 있죠? 대본에 배우는 작가의 상상력 자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정한 배우는 예술적 행동이자 독자적인 창조다. 아하, 배우, 오케이? 독자적인 창조, 그랬습니다. 대본을 읽지 않아, 그죠? 자, 그러니까 배우는 대본을 읽지 않고면서 독자적인 창조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 가해 보니까 규칙도 따르고 규칙에 따르는 게 1차적인 창조성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약간 가하고 다가 약간 상반된 면을 보이는 느낌이 들죠? 거의 또 그래요. 그죠? 참고로 팁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을 수가 있어. 제시문 통상자 3개가 하나다가 나오면은 가하고 다는 좀 상반되고 나의 영어 지문은 다 있죠. 2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있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추정을 하면은 가나다 제시문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쉽게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논술도 인문사계 논술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다시 한번 가하고 다는 관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모순관계. 나의 경우는 2가지 면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은 지금까지 연세대 출제됐던 경향을 고려하면 그런 면이 거의 허다하더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다 캐치해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건 가나다라 있고 그립. 여러분들 있죠? 영어 지문 보면 있죠? 가하고 다의 내용이 다 접목이 돼 있어. 그죠? 거기 연결해가지고 하면 금방 딱 캐치가 되죠? 해석 역량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립. 중심되는 요지를 파악해서 문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가나다를 가지고 낸 문제가 아까 이거 있죠? 가나다에는 창조성, 핵심이 되는 컨셉이 창조성이죠?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관점이 다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다는 서로 상반되게 모순관계. 나의 경우는 가하고 나의 상반되면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제시문 나는 약간 변증적으로, 그죠? 가하고 다가 정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글을 보는 안목이니까 그건 나중에 현장에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있죠, 라. 자, 어때요? 라의 실험 결과입니다. 어떤 실험인가, 그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쭉 하니 어때요? 자, 수량적으로 베타1 창작물 5편, 베타2 인간 창작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나왔습니다. 요 수량이 가질 의미를 정리해 놓고 나서 어때요? 문제 2번에 보니까 어때요? 자, 라의 실험 결과를 먼저 설명해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가의 논지라는 게 제1창작, 제2창조성 또는 제2창조성이니까, 오케이?
자, 평가는 찬성이나 옹호나 논박이나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옹호나 논박이나 두 개 중 하나라는 얘기야.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정리하건대 말이죠. 답변을 하기 전에 자, 문제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나다니까 세계를 비교해야 되니까, 시균서해야 되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제20은 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의미이고, 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요지. 자, 이 세 지문의 공통점은 이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가와 난, 가하고 먼저 다를, 그죠? 가하고 다는, 가나다 순서로도 가면 좀 아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입체감이 없어요. 가하고 다는 이런 점에서 상반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는 이런 점을 대세하고 있고 가는 이런 점에서 창조성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자, 나에서는 가하 다의 두 면을 동시에 언급해서 일종의 창조성이 가지는 양면의 어떤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제20문 라이 실험 결과는 실험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자,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로 봐서 어때요? 자, 일단 창조성의 입장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뒷받침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뒷받침이 아니고 약간 반박하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분 내에, 그죠? 여러분이 어떤 제20문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인지해가지고 어떤 뭐 파악했던 역량 이런 거,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고, 그죠? 2번 문항처럼 약간 추론하는 역량까지 가는 겁니다만은, 자,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면접 준비하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참고로 2022학년도에는 말이죠. 자, 일단, 국제형, 그 다음에 어디 검정고시 면접 문항도 별도로 있었죠. 참고로. 자, 그래서 2022학년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원화 모집 단위의 세부 전공 중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말하고 분야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죠. 이것은 자, 일종의 바로 해외고 졸업자나 2022학년도에 바로 검시 출신에게 물었던 질문지입니다. 근데 2023학년도에 여기 없었어요. 또 하나, 일본서 언급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한다 중요한 생각도 역량 무엇이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 활동이죠. 학업, 탐구, 공항사, 동아리 연구 활동에 대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바로 국제형의 바로 2022학년도 바로 해외고 졸업자나 검시 출신에게 물어봤던 질문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점 아시고요. 두루두루 이제 연세대학교가 추천형 활동고시 국제형,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데 국제형 같은 경우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 제 지문이 영어로 나왔죠. 아까 봤지만 하긴 전부가 영어 지문이 아니에요. 자, 국제인재, 뭐 체육인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두루,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국제형, 여기 나온 것처럼 영어 지문까지 활용이 되는,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자, 어찌됐든 말이죠. 2024학년도에, 뭐랄까, 학생부 종합에, 자, 국제형, 수능 끝나고 11월 20일 날 1차 발표하고요. 이미 연소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고 학생들은 두 과목에 수능 최저 하위 5 이내고 영어가 이제 어떤 1등급이 나와야 일단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잖아요. 아마 거의 되겠죠. 된다라고 전제하시고 지금 봐도 작년도 있잖아요. 출제된 이런 기출 지문들 난해하고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짧은 지문이지만 요지를 파악을 정확히, 그죠? 정확히 해야만이 문제 구도에 맞는 답을 기획을 하고 자, 기획한 답을 구술하고 있죠. 최고의 점수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점 아시고 있죠? 일단은 2003학년도에 작년도 일단은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의 면접 구술 기출 지문 제20민급원의 면접을 통해 토대로 해서 말이죠. 답변하는 툴 모델까지 시간상 심도 있는 내용 분석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유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훈련하게 될 겁니다.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진행하는 겁니다만 또 다른 게 남았기 때문에 수능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죠. 또 다른 활용 점정을 위해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포인트를 정확히 해서 합격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하스 ISE, 어찌됐든 하스 ISE 아까 이니셜이 풀네임이 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기필코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이라면 가능합니다. 스카이 입시 교육의 스카이 진학교육 바로 면접 캠프에서는 여러분이 뜻을 가진, 그죠?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